최근에 넷플릭스에서 영화를 하나 봤습니다. 84제곱미터라고 하는 그 강하늘이 나오는 이제 영화였는데요. 거기에 보면 비트도 나오고 영끌도 나오고 또 층간소음, 그리고 자가냐 전세냐, 집주인이냐 세입자냐, 그리고 집값 떨어지는 거 어떻게 할 거냐,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코인으로 인생 역전해서 퇴사한다라는 뭐 서과장 이야기도 나오고요. 뻔하디 뻔한 이제 일상 직장 생활에서 허덕이면서 대출 내더라고 비대면 대출하면서 빚을 더 내서 뭔가를 좀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뭐가 잘 안 풀려서 어려워하는 사람들도 나오고 천차만별입니다. 그런 이제 보통 사람들 일상의 삶을 엿보고 있는데요. 그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살아가는 게 뭘까?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걸까? 라는 이제 걱정들, 염려들 말입니다. 그 이제 영화에 보면 영끌한 이제 강하늘이 나오거든요. 11억에 샀는데 집을 8억에 팝니다. 3억이라고 하는 돈이 이제 떨어진 건데요. 보통 사람들에게 3억이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요? 제가 생각해 보건데 3억은 죽을 때까지 30년, 40년의 인생이 사라지는 돈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좀 뜬금없는 얘기지만 제가 이제 그 정도의 금액을 사기를 당해서 되게 힘들었던 적이 있거든요. 지나온 시간들이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제정신이 아니어서 그 막연한 누군가에 대해서 적개심도 가지고 좀 원망도 하게 되고 내 자신에게 이제 비하, 나 자신을 좀 한심하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도 있었고 그냥 아래로 추락하는 그런 느낌들이 꽤나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이제 많은 것들이 좀 지나갔죠. 지나갔다라는 의미가 금전적으로 다 회복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제는 이제 한 6년 지나가다 보니 마치 남의 이야기처럼 남일처럼 그냥 이제 생각하더라는 겁니다. 앞으로도 좀 더 나아지고 괜찮아질 수 있을까?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확신이 안 들죠. 자신감이 안 생기긴 합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으니 제 자신을 이제 그때로부터 조금 벗어나게 한 거죠. 지금은 그때에 비하면 약간의 여유가 생긴 것 같습니다. 어떤 여유요? 마음의 여유죠. 그리고 앞으로 좀 더 열심히 살아가야겠다. 내 자신을 좀 더 분발하게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제 영상에 글을 남겨주셨는데 젊은 시절 아주 큰 빚을 졌고 그 빚 때문에 죽으려 하다가 처자식이 눈에 밟혀서 그래 다시 해봐야겠다, 다시 열심히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미친듯이 일했더니 거짓말처럼 시간이 지나니 빚도 갚게 되고 또 이제 회사에서 인정받아서 승진도 하고 월급도 오르고 그랬더니 이제 지금은 조금은 그래도 살아가는 그런 힘이, 그런 이제 삶에 이제 여유가 조금은 생기더라고 말하는 거였습니다. 저도 그분이 하는 말처럼 저도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부족하고 아직도 답답하고 아직도 그 생각만 하면 나도 모르게 이제 다리에 힘이 풀리고 주저앉게 되죠. 하지만 계속 그러고 살 수는 없는 거니까요. 계속 그렇게 우울하게 이 패배자의 생각으로 루저처럼 계속 그러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스스로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흘려보낼 때 됐다. 이제 그거 남 일은 아니지만 남의 일인 것처럼, 더 이상 내 일이 아닌 것처럼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흘려보내고 지금부터 또 새로이 다시 좀 움직여보자. 그래서 만회하면 되는 거 아니겠나, 이런 이야기들을 내 자신에게 이제 하는 거죠. 그 영화긴 하지만 강하늘이 11억짜리를 8억에 내다 팔고 했던 그 느낌, 그 기분이 어떨지 저도 어느 정도는 알 것 같더라고요. 왜겠습니까? 3억을 사기 당하기 전에, 그 전에 또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 좀 이제 쓰린 기억들이 있었거든요. 지나보니까요. 지나고 보고 지금 와서 제가 제 스스로를 생각해 보니까 저의 욕심이 과했던 것 같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평범하게 땀 흘리고 일해서 버는 돈이 가장 나에게 오랫동안 남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길이었는데 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걸 자꾸 잊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지금을 떠올려 보면 더욱더 이제 그런 마음을 갖게 되죠. 내가 좀 더 분발해야겠다, 좀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좀 더 성실하게 살아야겠다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아파트에 살면서 층간소음 때문에 되게 힘들어하는 이들 쉽지 않죠. 되게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결국 서로 이야기하고 이제 알고 지내고 인사하면서 양해하고 배려하고 최대한 좀 이제 생활하는 규칙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서로 좀 이해하려고 좀 맞춰가려고 노력하는 거 말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층간소음으로 사람들 간의 관계가 더 이제 악화되는 걸 막기 위해서는 최대한 얼굴 보고 인사하고 얘기하고 좀 조심하려고 하는 거, 그거 말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궁극적으로는요, 층간소음이 생기지 않게끔 좀 그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건축법들이 좀 실행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 보면 좀 답답하기도 하죠. 워낙 기득권들이, 가진 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다 빼버리니까요. 다 비용을 줄이겠다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게 아닌가 라는 의심이 들기도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자기 위주로 이기적으로 뭔가를 끌고 간 건가 라는 생각도 들고, 잘 좀 살아가야 될 텐데 말입니다. 좀 더 대비하고 좀 더 안전하게 삶을 살아내야 될 텐데 그게 참 수월하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잘 좀 지켜내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따져봐야죠. 남들에게 피해 안 주려고 애쓰고 남들하고 최대한 잘 의논해서 잘 얘기해서 잘 수습하고 어떻게든 좀 안전하게 삶을 좀 추구하려고 하는, 남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 자세가, 행동 습관들이 갖춰져야 될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은 이야기지만 그런 것들을 또 결국은요, 사람과 사람이 대화를 통해서 풀어가는 것 말고는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소송을 하고 고소를 하고 경찰을 부르고 해본들 상황만 더 악화되고 삶이 더 우울해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사람과 사람이 상대해서 의논하고 얘기 나눠서 풀어가는 것들이 훨씬 더 안정적인, 훨씬 더 이로운 해법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으로, 그런 각오로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져봐야 될 것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좀 살펴봐야죠. 두고 봐야죠. 어떻게든 꽤나 안 좋은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거 명심하고 어떻게든 잘 풀어가려고 의논하려고 하는 협조적인 자세를 갖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